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저희 먼저 소개드리면 저는 송지은이라고 하고요. 이분은 큐레이터라는 예술가 명칭을 쓰세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라움콘이라는 이름으로 듀오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라움콘은 저희가 이제 2018년 10월 7일 이제 뇌출혈이 갑작스럽게 났는데 이제 그 다친 부위가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뇌 그 우측 측두 옆쪽. 근데 거기가 저희가 언어를 얘기했을 때 듣고 이해하는 영역이 손상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부위 손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조어를 만들어 말해요. 그러니까 전혀 없는 단어들이라든지 내가 기존에 학습했던 언어, 외국어 이런 게 합쳐져서 신조어를 만들어 말하는데 근데 저한테 라움콘 이렇게 병원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름이 말하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검색을 엄청 해봤어요. 이게 독일어 같기도 하고 라움이라는 이제 공간이라는 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찾아보다가 보니까는 양치질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양치질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라움콘이 양치질을 뜻하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이제 이해를 해서 노트에 적어놨어요. 적어놓고 저희가 2년 2개월 동안 그 병원에서 재활 생활을 해요. 이제 재활을 오랫동안 이제 다시 걷기 위해 다시 내 몸을 쓰기 위해 오랜 시간 병원에서 생활을 하고 그 기간 안에서 사실은 예술이라는 것을 기존에 했었지만 이전에 이제 예술 행정가로 활동을 했고 저도 예술 이제 공간 운영을 했던 사람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작업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살지 모색하는 거 안에서 예술이라는 게 참 작동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살지 모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울퉁불퉁한 길을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을까? 어떻게 달라진 몸을 타자와 맞부딪히면서 약간 서로 다른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작업을 하게 됐고 이제 병원에 있을 때부터 작업을 했지만은 사실 코로나 시기가 이제 19년, 20년도 엄청 심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제외하고서는 이제 저희는 이제 병원에서 태어난 이후로 이제 느린 속도로 이제 예전과 다른 속도로 조금씩 작업을 하는 게 저희 라움콘이고 좀 예전에는 되게 성취해야 되겠다. 뭔가 되게 잘해야겠다. 뭔가 예술가로서 뭔가를 이제 패션이 있어야 되고 막 이런다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삶의 한 번 바닥을 정말 대표님 마음 제가 너무 이해하는 게 저도 중환자실에 활동할 그 앞에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거는 정말 해봐야 하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예술이라는 것보다도 사실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눈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조금 더 컸기 때문에 뭔가 절대적으로 뭐 예술가로서 막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보다도 정말 그러니까는 다른 예술가들의 작업을 보면은 이 사람의 삶이 궁금해지는 그러니까는 그런 시야가 확장되는 경험이 저희한테는 쓰러졌던 그런 경험인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이 베베를 통해서 연극하시는 배우분들 그다음에 이제 웹툰 작업하시는 작가님 그다음에 이제 페인팅 하시는 작가님 그리고 커머셜 하기도 하시고 굉장히 실험적인 작업도 하시고 일러스트도 하시고 장애예술도 하시고 되게 다양한 색깔의 예술가들이 있는 거를 저번에 베베 토크 콘서트에서 뵀는데 되게 사실 낯선 거예요. 저희가 활동했던 혹은 저희도 되게 다장르의 예술가분들하고 소통하고 협업하는 걸 되게 지향하지만 되게 낯선 경험이어가지고 좀 오늘을 계기로 좀 얘기 나눠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길게 저희 소개를 했고 이치고세요? 작가님 같은 이게 이치고라는 명칭이 어디서 오셨는지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이따 자기소개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해드릴 건데요. 저 일본의 유학 시절의 닉네임이었어요. 그래서 이치고가 딸기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비밀은 이따 제 소개 때 말해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넌지 작가입니다. 제 이름도 당연히 본명은 아니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술가의 꿈을 가지고 작가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원래 제 이름이 사실 되게 흔한 이름이거든요. 지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콤플렉스가 있었는데 난 화가가 되고 싶은데 이름이 이렇게 흔해서야
여기저기 사람들 다 겹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작가명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준을 세웠어요. 내 오리지널 본진을 잊지 않자는 의미에서 원래 이름에서 한 글자를 가지고 오고 어떤 영어 단어 한 글자를 가지고 와서 나만의 새로운 조합을 만들자. 그래서 지라는 글자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 넌이라는 단어가 주는 모호한 느낌, 약간 블랭크, 빈칸의 느낌이 무엇이든 들어갈 수도 있고 무엇이든 나올 수도 있는 좀 무한한 가능성의 단어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넌지를 조합한 다음에 검색창에 쳐보니까 다행히 아무도 그 이름을 쓰지 않아서 이건 내가 써야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책을 보거나 말을 할 때 넌지시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그것도 어떤 사람들이 나를 알고 그리고 넌지시라는 단어를 쓸 때 또 나를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추가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원잇 작가입니다. 네. 제 이름은 한아원이에요. 그래서 불러줄 때 아원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그런 들리는 말이 너무 좋아서 아원잇으로 그렇게 설정을 했고, 그리고 영어로 하면 나 이거 좋아 이렇게 I want it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제 그림을 좋아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토리댄스 여기 새 팀 중에 멤버인 휘파람이라고 하고요. 저희 스토리댄스 팀은 이제 뭐 대표님이 소개를 자세히 해 주시겠지만, 저는 같이 이제 그 연극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춤을 추고 있는 팀이에요. 근데 그 휘파람이 주는 어떤 새로움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신호를 보낼 수도 있고 경계를 막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도 하고, 제가 이 닉네임을 지을 때 그 블랙핑크의 휘파람이 한창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데 해서 휘파람이 되게 저에게는 새롭고 신선해서 이제 휘파람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닉네임이 안티고네예요. 안티고네가 엄청 어렵죠. 이게 외우기인데, 안티와 고네를 하면 안티가 이제 약간 반대되는 성향으로 가는, 그래서 사실 신화에도 안티고네가 그리스 비극에 나온 안티고네가 노라고 말하는 인물이에요. 예스라고 하지 않고. 근데 그 목숨을 걸고 노라고 하는 인물인데, 뭔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질문을 던지고 왜 그래야 되는지 스스로를 탐색하고, 그리고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들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제가 안티고네 역할을 어렸을 때 하면서 공연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된다면 이 닉네임을 갖고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안티고네라고 지었습니다. 네, 안티고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토리댄스의 은하수라고 합니다. 네. 스토리댄스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우선적으로 긍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 나를 온전히 긍정해야 내가 춤추는 것이 즐겁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살다 보면 춤출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환경이 이렇게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춤을 춘다는 것은 그냥 나를 받아들이고 우선 나의 모습을 긍정하고 환영한다는 의미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함께 춤을 춘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또 업세트하고 긍정하고 환영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춤을 춘다는 것은 그런 비언어적인 그런 소통, 춤을 통해서 만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해서 춤을 추는 그런 방법들을 되게 재미나게 우리가 탐구하고, 어디서나 우리가 비언어적인 춤으로 계속 만날 수 있는 것을 계속 탐구하고 있습니다. 전 또 닉네임이 은하수인데, 은하수는 이 노래 들어보셨을 거예요. 푸른 하늘. 네, 그것처럼 은하수는 별들이 모인 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의 탄생 과정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사실 별은 그냥 먼지 구름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뭐 압력이나 여러 가지 충돌되었을 때 어려움을 만나고 비로소 하나의 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사실 별과 같은 존재고,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은하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은하수는 쉽게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를 만나거나 저의 예술 작품을 만나면 오늘 정말 은하수를 만났다 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좀 기쁨, 그런 좀 기적 같은 하루를 선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은하수를 닉네임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영재 작가라고 하고요. 네, 가명은 따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있어서 예술은 좀 어떤 자기 표현의 영역이 아니라 어떤 동시대를 관철하는 하나의 좀 기록물이나 사료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좀 뭔가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저는 가명은 따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본명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도토리 맛 우유라는 필명을 쓰고 있는 이제 웹툰 작가고요. 도토리라는 이 단어가 저한테 익숙하게 된 계기는 좀 뜬금없을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 중 한 분이 사주를 볼 줄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싸이월드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언제 한번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교수님들에게 방학 때 단체로 사주를 받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저한테 디귿, 티읕, 리을, 니은이 들어가면 좋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그때 바로 친구들이 저한테 완전 이거 도토리다 도토리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웹툰 필명을 좀 고민을 할 때, 제가 서브컬처라는 좀 한 장르만을 계속 지향하고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대중들이 뭔가 좀 낯설지 않고 익숙하게 접근을 하는 그 스탠스가 필요한데, 그 와중에 이제 대중들은 익숙하게 시도하면서도 뭔가 자기는 색다른 걸 소비하고 있다, 아니면 또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 그런 좀 판타지를 저희가 충족시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브컬처 아티스트라면은. 그렇게 봤을 때 도토리랑 우유는 되게 흔한 단어잖아요, 되게 따지고 보면은. 근데 도토리 맛 우유라고 이제 하면 뭔가 어떤 맛인지 좀 예감이 잘 안 가잖아요. 그런 우유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익숙한 것들이 조합됐지만은 약간 뭔가 예상이 안 가는 그런 좀 작품을 만들고 싶다, 약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필명을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라게 말씀을 너무 다들 잘하셔가지고 너무 잘. 저번에 워크샵 때도 이랬어요. 아 진짜요? 그죠? 아까 움직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약간 예전하고 다르게 몸을 쓰게 되고, 그 몸을 받아들이는 내 몸을 또 제가 바라보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위로받기도 하고, 또 다른 예술가분들 작업 보면서 사실은 이제 좀 이분들이, 이 개개인들이 관통하는 어떤 시점,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시점에서 이제 이 개인들의 삶이 되게 궁금해지기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요. 작품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도 미술을 오래 하긴 했는데, 이 사람은 사실 미술 전공하진 않았어요. 동문학을 했고 연극 베이스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사실 행정 쪽 계시다가 이제 같이 작업을 지금 하게 됐는데,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뭐 사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검정색 쓰면 안 돼. 잘 팔리려면 검정색 쓰면 안 돼. 그다음에 뭐 이 정도 사이즈, 뭐 크게 100호 막 이런 거 중국 가서 해야 돼, 막 이런 얘기 있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코드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도 이제 그러한 형태의 작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작가님들 작업을 뭐 뺏기겠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좀 시도를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올해 참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말씀 한마디 조금 안 하시네요. 아까 자기소개하는데 아직 못 들었어요. 아, 처음에 못 들어. 어떤 여기 작가님 이치고센. 저쪽 이치고센. 전체 핵. 하려고. 그래구나. 근데 여기 적어놓은 핏바람, 안티고네, 도토리 다 적어놨어요. 여기 다 적어놨어요. 여기 사실은 매핑이 다 돼 있으세요. 사실은 이거를. 그래서 내가 이거는 왜 들었어? 나 다 적어놨어. 둘이 작업을 하는 과정이 사실 협업을 항상 하시는 것처럼 이제 혼자 작업하는 거랑 틀리게 이제 둘이 되게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를 정말 녹음을 엄청 많이 해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런 기기까지는 안 갖고 다니더라도 정말 녹음을 엄청 많이 하고, 녹음한 것에서 이제 발췌를 하고, 그거 안에 기획을 잡고, 일상성을 주제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의 몸이
포용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좀 많기도 하고 또 돌봄 받는 자이지만 돌봄하는 자고 또 남성이자 여성이고 이제 몸의 다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부딪히는 과정을 이끌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번에 페어가 좀 더 어려운 거는 둘이 어떻게 작업을 할까가 사실 저희한테는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검정색 쓰지 않고 이제 좀 화려하게 하고 5호에서 10호 하면서 좀 둘의 성향이 잘 섞인 어떤 걸 좀 잘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또 이번 기회에서 예술가분들 알게 된 것도 사실 저희한테는 좋은 기회니까 좀 새로운 장에서 또 자주 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